제가 볼 때 사람들이 제일 잘 모르는 게 자기 자신의 콘텐츠가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제일 자주 인용하는 일화가 네. 사실 지금 3프로 TV를 만드신 그 이진우 기자님. 네. 손에 잡히는 경제도 하시고. 그래서 이진우 선배님이 이제 사석에서 얘기해 준 말씀이었는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네, 네. 그 자기가 아무래도 이제 방송인이다 보니까 네. 중국집을 하는 친구가 있었대요. 그 중국집 하는 친구가 와서 진우야, 나는 최근에 중국집 열고 SNS를 시작했는데 도대체 콘텐츠 올릴 게 없어. 그냥 언제 할인했어. 뭐 할인 정보 이렇게 합니다. 제발 오세요. 뭐 이런 것도 한번 올리고. 뭐 이번에 신메뉴가 나왔습니다 하고 올리고. 네. 뭐 그리고 이번에 인테리어 조금 바꿔봤어요 하고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반응도 없고 이 뭐 그 다음에 뭐를 올려야 될지 모르겠어 친구야.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우리 이진우 선배가 뭐라고 답하셨냐면 네. 야, 그거 네가 몰라서 그래. 사람들이 너한테서 궁금해하는 게 너가 몰라서 그렇지 되게 많아. 네. 자, 내가 한번 물어볼까? 자, 네가 수많은 중국집에서 수많은 재료들이 있잖아. 그것들 중에서 어떤 게 사실 손님 입장에서 가성비가 제일 좋아? 예를 들어 실제로는 되게 비싼 재료인데 네. 가격을 이렇게 높이지 못한 거는 상대적으로 싸게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가게에서는 요 제품을 하면 나는 실제 내가 만들었을 때 비교해서 되게 비싸게 잘 먹은 거야. 뭐 이런 가성비 그런 게 높은 음식일 수도 있고. 네. 사실 중국집 주방장이랑 중국집 네. 사장님들은 중국 요리 중에 뭐 제일 많이 먹어? 그 집 애들한테는 뭐 먹여? 네. 뭐 이런 것도 당연히 궁금하고. 그리고 비슷하게 또 이제 자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배달해 주시는 그 아르바이트생 분들이 갑자기 확 나가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이 나가기 전에 미리 알아채는 방법이 없을까? 너는 지난번에 알바생이 갑자기 탁 나갈 때 어떤 일을 겪었어? 뭐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한다는 거죠. 네, 네, 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은데 본인은 보통 본인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네. 그래서 궁금한 걸 보통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오히려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게 평소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를 물어보는지를 관찰하면 거기에 답이 다 있다. 평소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뭘 물어보는 거. 제 안부를 물어봐도 네. 그냥 뭐 안부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무슨 일에 대해서 물어본다거나 네. 아니면 뭐 저만의 노하우에 대해서 물어본다거나 야, 너는 그거 어떻게 했어? 힘들지 않았어? 네. 야, 그때 어떻게 이겨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콘텐츠라는 거죠. 그래서 대화의 콘텐츠가 다 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콘텐츠에 대해서 좀 가르쳐 보면 대부분 일상 대화에서 찾기보다 뭔가 정답을 뭔가 자기 머리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네. 그게 어디서 그냥 학교에서 배울 때 논술 같은 거 할 때 네. 뭔가 이제 주어진 채점관이 생각하는 정답을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네. 그걸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일상에서 다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찾기 시작하면 네. 내가 일상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질문했던 것만 쫙 늘어놓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붙이면 저는 자기 일상에서 되게 보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해요. 네. 일상 속에서 네. 사실 신사임당님께서 네. 또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저요? 왜냐하면 앞에 6개 채널에서는 네. 일상 중에서 사실 애기랑 노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하지 뭐 홈카페나 이런 거는 네. 홈카페나 게임은 원래 되게 열심히 하셨던 건 아니셨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창업이나 부업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겪으면서 네. 굉장히 간절했던 부분이었고 아마 주변에서 친구 만났으면 넌 그거 스튜디오 어떻게 했어? 렌탈 스튜디오 어떻게 했어? 하면서 그거 엄청 많이 궁금한 게 물어봤죠.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이 많았을 물어봤죠. 거고 예. 스마트 스토어 어떻게 했어?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랑 네. 같이 일하던 동료들도 네, 저 동기들이 다 물어봤어요. 그죠? 너 지금 얼마 벌어? 네, 어떻게 맞아요. 그렇게 벌게 됐어? 네, 그거를 저는 한 10명 만나면 10명이 다 물어봤어요. 진짜. 그러니까 네. 그게 또 시대랑 잘 만나서 네. 이 왜냐면 시대가- 다 네. 제가 얼마 버는지 동기들은 다 알잖아요. 원래 처음에 네. 얼마 벌었으면 자기들도 그렇게 벌 거고.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유튜브 안 할 때도 유튜브 하기 전에도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자기 일상에서 콘텐츠를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유튜버나 아니면 블로그 쓰시거나 자기 이제 미디어를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요새 뭐가 인기래라고 하는 거를 주로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조회수가 안 나오거나 네. 댓글도 시원찮으면 딴 걸 바꿔요. 네. 네. 근데 계속 바꾸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내가 미디어에 소질이 없나 봐. 네. 나랑 안 맞나 봐. 라고 이제 또 다른 쪽으로 갈아타면 그동안 네. 열심히 했던 게 다 날아가잖아요. 맞아요. 다 날아가죠. 네. 네. 내가 콘텐츠를 만드는데 처음에 철학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 철학과 관련돼서 일상에서 끄집어낸 것들을 모아놓아야 되고 보통 철학을 처음에 정하지도 않고 네. 일상에서 이거를 발굴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할 만한 거를 막 찾아요. 남들이 뭐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열심히는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성과가 나중에 안 나고 포기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추천을 드리냐면 요거를 좀 부동산에 비유를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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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를 부동산에 비유해서 설명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콘텐츠를 부동산 개발하듯이 해야 된다. 네, 이게 좀 되게 좀 낯선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사실은 미디어 콘텐츠랑 네. 부동산이 굉장히 흡사하다고 생각해요. 자, 뭐냐면 부동산은 내가 이 땅이나 이 집에 등기를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구글, 아마존, 뭐 네이버도 절대 못 쳐들어오는 나만의 딱 구역이 생겨요. 다 지켜줘요, 법에서. 네. 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보면 슈퍼마켓을 하잖아요. 네. 어느 날 갑자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뺏어가고 아마존 스토어가 뺏어가고 그죠. 편의점이 뺏어가서 네. 뺏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나의 것으로 딱 지켜주는 곳에서 내 독점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내 노력을 들여고 이것을 쌓아야지 지금 같은 시대를 버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어서 지금 전국이 난리이고 네. 굉장히 소외감 느끼는 분들도 많다라면 지금 당장 부동산 할 돈이 없는 분들은 토지 자본이 아니라 내 지적 자본을 쌓는 방법이 있다. 네. 네. 그래서 이 미디어라는 것은 지적 자본인데 내가 미디어로 뭔가를 만들면 네. 콘텐츠를 만들면 이 지적 재산권으로 법으로 지켜줘요. 부동산이 토지의 소유권을 지켜주듯이 이것도 이것처럼 베낄 수 없게 딱 지켜주는 거죠. 그 요걸로 인해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권리도 법적으로 상당히 지켜줘요. 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이 두 가지는 또 흡사한 게 뭐냐면 부동산은 실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네.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네. 미디어도 사람들 많이 모이면 같이 올라가는 거 똑같고요. 그렇죠.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실물로서의 그냥 땅이라면 이 미디어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 마음속의 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지로 사람들 마음들이 많이 오면 네. 이거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네이버에서는 강남 맛집이랑 검색어 하나가 미디어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거는 사실은 실제 강남 귀퉁이 강남역 근처에 있는 토지세 못지않은 그 검색 광고 수수료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임대료 못지않게. 네. 그래서 미디어가 되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들어와서 덕을 보려고 수수료를 내고 광고료를 내요. 네. 그게 미디어나 땅이나 비슷해요. 이거는 사실은 명동 한복판에 광고판이냐 네. 아니면 어디 뭐 시골 도시의 광고판이냐랑의 차이인 거죠. 네. 사람 모임. 그래서 미디어랑 부동산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막 미디어를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네. 저는 꼭 유튜브에서 생계가 가능할 정도로 잘 되면 되게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개인이 내가 정말 추구하는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꾸준히 내 콘텐츠를 쌓아 올라가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5년, 10년 뒤에 효과를 낸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면 전 부동산 개발로 치면 지금 이제 처음에 어느 날 하루는 먹방했다가 어느 하루는 브이로그 했다가 네. 어느 하루는 잡담했다가 네. 어느 하루는 뭔가 강연 콘텐츠 했다가 뭐 조회수 안 나오니까 또 계속 바꿔 네. 이런 분들은 굳이 말하자면 지금 재개발 지역 있잖아요. 네. 각각 집집마다 자기 집만 생각해. 이렇게 하다가 뭐 옆집도 짓고 다 이렇게 뿔뿔이 하다 보니까 네. 처음에 지을 때는 이제 자기 집은 소중하게 지었는데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다 합쳐놓으니까 어떻게 보이나요? 그러니까 네. 조금 동네가 다시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보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내 콘텐츠를 다 모아놨을 때 이런 지금 재개발 지역처럼 이렇게 다 관련성이 없는 것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으면 네. 이런 것들은 이거를 한꺼번에 봤을 때 여기 가치가 높게 평가받을 수 없는데 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철학이 있고 컨셉이 있고 네. 주제가 딱 부러지게 있고 요거만의 색깔이 있어서 그걸로 주구장창 계속 갔을 때 네. 사실은 조회수가 좀 안 나오더라도
진짜 이걸 보고 좋아해주는 감동하는 한 명만 보고 주구장창 갔을 때 네. 이게 저는 어떻게 됐냐고 보냐면 그리스의 산토리니라는 섬 아세요? 네. 거기 보면은 거기 있는 집 하나하나는 사실 한국의 무슨 재개발 지역에 있는 집이랑 크게 다를 건 없어요. 다만 여기는 색깔 톤이라는 컨셉이 하나 있죠. 네. 그냥 지붕은 파란색이고 이 벽은 하얀색. 네. 밤에 조명의 색온도가 같아요. 거기. 그러니까 형광등 같은 조명 없어요. 네네네. 네, 저도 직접 가봤는데 다 그러니까 밤에도 너무 전체적으로 조화가 맞고 낮에도 이게 파란색, 하얀색 왔다 갔다 들쭉날쭉하면서 네. 이거 하나가 거대한 그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콘텐츠 패키지거든요. 네네. 이 콘텐츠 세트 패키지를 보고 처음부터 콘텐츠를 하나씩 만들었으면 언젠가는 산토리니 같은 섬에 내 지역이 생기는 거고 네네. 내 미디어 세계가 구축되는 거고 하루하루 그날 오늘 조회수 잘 나오면 뭐 할까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또 주제 바꿔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난개발된 네네. 그런 지역처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장하는 게 네. 후배들이나 뭐 이제 인턴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미디어를 앞으로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볼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책의 목차부터 써라. 콘텐츠 아직 없는데 네. 책 목차부터 길게 써놓고 네. 그런 다음에 이걸 하나씩 만들어라. 그렇게 되면 뭐냐면 매일매일 어떻게 하나 만드는데 이 하나하나의 조회수는 높지 않을 수 있지만 네. 그게 하나 딱 모여져 있을 때 1부터 100까지 목차가 딱 있는 게 나중에 네. 3년 5년 뒤에 딱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자 어느 날 갑자기 78번째 콘텐츠를 누군가가 제 유튜브에서 봤어요. 네. 그럼 이분은 이걸 보고 콘텐츠 세트가 있다라는 걸 알고 1번부터 돌아가서 다시 봅니다. 네. 100번까지 이제 쫙 보는 거죠. 네네. 이렇게 돼 있으면 콘텐츠 패키지가 체계가 있는 거거든요. 네. 같이 이거는 패키지 자체로 팔 수가 있어요. 패키지 자체로 어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요런 걸 가리켜서 사실 이제 강연 콘텐츠 쪽에서는 요런 걸 가리켜서 커리큘럼이 있다고 해요. 네네네. 네. 대부분 이제 가르치는 콘텐츠는 커리큘럼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유튜브에서도 오랫동안 잘 되는 콘텐츠가 대부분 뭐라도 배울 수 있는 콘텐츠고 지금 미국부터 해서 한국에서도 그렇고 교육 스타트업이나 교육 콘텐츠에 대한 유료 소비에 네.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죠. 그래서 클래스 101도 가서 그죠. 또 굉장히 성공하셨잖아요. 네, 정말 운이 좋았죠. 네. 제가 아니 이렇게 끈기 있게 하면 뭐 운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네. 네, 저는 운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거거든요. 아니 이러면 저는 그때 저도 이제 책 쓰려고 이제 인터뷰하면서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참 이제 하여튼간 본받고 싶습니다. 운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될 때까지 해보자. 네, 세상은 운이니 결국 양으로 승부하는 수밖에 없다. 네, 신사임당님 명언이었습니다. 네.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걸 확률이 좀 누구는 높고 누구는 좀 낮고 이런데 좀 기술이 좋은 사람 확률이 높죠. 그렇죠. 기술이 없는 사람 확률이 너무 낮은. 근데 그게 0%면 안 되고 맞아요. 1%라도 있으면. 저는 그래서 그 1%를 살려두기 위해서 혼자 하고 싶은 걸 계속 하면 안 되고 한 명은 감동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명 감동시키기가 되게 어렵고 한 명을 감동시키면 계속 뻗어나간다라는 믿음을 가지셔도 괜찮아요. 제가 많이 봤는데 콘텐츠 사례 저는 사실 페이스북, 트위터 시절부터 어떤 채널 막 1000만 뷰 막 이렇게 찍는 그런 채널부터 해서 막 되게 많은 페이지들을 만든 제작자분들 오랫동안 만나봤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중에 누가 지금까지 흥하고 누가 사라졌나를 봤더니 저는 딱 두 글자로 관계. 이걸 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미디어는 오래 가고요. 사람들은 다 자기 보물이 있는데 그거를 정말 모르면요. 뭐 저한테 물어봐주셔도 좋고 뭐 저랑 만난 자리에 있어.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도 나만의 가진 어떤 보물이 뭔지 꼭 자기가 물어보고 찾으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내가 겪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사실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내 기억에는 있지만 날아가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겪은 것들이 날아갈까 봐 손해보기 싫어서 저는 이제 책을 쓰는 편이거든요. 저는 이런 앞으로 미디어는 갈수록 이제 모든 개인이 다들 자기 역할을 하는 1인 미디어의 시대이기 때문에 관계 중심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 콘텐츠가 지금 내가 볼 때는 사소할지 몰라도 누군가에게 진짜 꼭 필요한 것이다. 네. 예를 들면 내가 무슨 병이 있어. 그럼 이 병을 앓고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겐 너무 중요한 콘텐츠고. 네, 그렇죠. 네. 내가 우울증이 있어. 그럼 우울증 비슷하게 앓는 네. 요즘 너무 많으니까 비슷한 분들한테 엄청난 희망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사실 정신과 의사보다 훨씬 더 그런 실제로 겪어본 사람들의 되게 고군분투기가 네. 훨씬 큰 힘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내가 뭘 겪고 있으면 그게 다 엄청난 콘텐츠다라는 것에 눈을 뜨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컨텐츠가 뭘지 저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네. 더 새로운 컨텐츠. 저는 저 스스로에게 뽑을 수 있는 거 거의 다 뽑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진짜 제가 진짜 직장 생활부터 뭐 스스로에게 뽑을 수 있는 거 다 네. 거의 다 뽑았는데 이제 또 그래도 안 뽑은 면들이 있겠죠. 아니, 주피디님도 자기 일상에서 뽑아낸 것들이 가장 호소력이 저도 팬으로서 그 콘텐츠가 제일 좋았고 일상과 괴리된 게 있으면 좀 보여요. 진실성 면에서 아무래도 어쩔 수가 없죠. 딸릴 수밖에 없다. 쫓아갈 수가 없죠. 그걸 실제로 겪은 사람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럼요. 말을 못하고 잘하고 보다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실제로 겪어보고 고민해보고 힘들어봤다는 것처럼 세상에 좋은 콘텐츠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